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평택국제대교 상판 240m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1년 만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43번 국도 일부 구간의 통제 속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바다 위에 떠있는 현수교에 100m 상공에 떠있는 고가 도로까지 건설하는 기술인데도 이 건설 중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 평택국제대교 건설 현장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공사장에서 상판 4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휴시간이라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었지만요. 문제는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후진국형 인재라는 불명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교통량이 많은 43번 국도가 통계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은 지금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법이고 상판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신공법은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평택국제대교 15번에서 19번 이 교각에 얹어질 상판 4개를 이유는 공정에서 20m 아래로 붕괴되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작된 상판을 유압잭으로 밀어서 교각 위에 앉히고 고정시키는 압출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붕괴된 보편적인 공법이라서 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근로자 17명은 7번째 상판을 연결을 하고 쉬던 사이라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요. 끝부분 상판이 무너지자 3개 상판이 연이어 이렇게 도미노처럼 같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콘크리트 상판 강도나 하중, 고정작업 공정 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상판도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특별 조치가 필요할 텐데. 네. 교량 공사 중에 발생된 크고 작은 사고도 그동안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통계된 43번 국도는 세종 평택 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과가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칠산대교 상판 붕괴 사고 있었고요. 또 전남 영광군 향화도의 무안군 해저면을 잇는 교각과 상판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되면서 시소처럼 기울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남사와 동탄 국가지원 지방도 냉수물 천교가 콘크리트 상판 슬래브가 무너져서 1명이 숨지고 8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상판 공정에서 네. 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200년을 보증한다고 하는 특수 콘크리트 교량 공법을 이게 믿어야 될지 그걸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스럽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 접속도로는요. 콘크리트 거푸집을 타설하던 중에 4명이 매몰돼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중국 도포 근로자 2명이 무너진 콘크리트에 매몰돼 숨졌고요. 그리고 또 2012년 파주에서도 상판이 무너져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죠. 때문에 강철 강도를 자랑하는 이런 슈퍼 콘크리트에 대한 새로운 신공법이 나왔지만 과연 교량 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했다고 하는 슈퍼 콘크리트 이 교량이 네. 준공된다고 하던데 보수 없는 고강도 아스팔트처럼 200년간 끄떡이 없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 과학기술부 탑 브랜드로 선정되면서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에 대형 교량 기술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춘천역과 레고랜드가 들어설 중도지역 진입 교량이 바로 이 슈퍼 콘크리트로 건설되고 있고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은 저렴하고 수명은 200년이나 되는 이 기술은요. 세계 교량 산업계에서도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부 고속도로 서울 세종 신설이 또 타당성에 발목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인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요, 충북 최대 수건이지만요, 이제는 그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 조사를 총괄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수요 대체 노선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신설 계획에 이제 참가되면서요, 포함되면서요, 지금 이 문제가 재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달 민자고속도로에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은 오히려 더 악화를 부른 셈이에요? 맞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통행료가 싸지면 당연히 교통량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상대 이론인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복 구간 확장 사업 제동은요, 착공을 결정했던 9년과는 달리 지금 22%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추정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김경배 교통위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